요즘에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을 살려고 하는 추세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년 안에 집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65%가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은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이제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 되고 면적도 좀 늘리고 싶고 주거 지역도 좀 이동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한 10명 중에 6명이 넘게 집을 살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딱 들으시면 어때요? 뭔가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직방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작년에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계속 하거든요. 하면은 작년 거를 봐도 68.7% 뭐 64.3%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보면. 근데 이게 과거랑 비교를 안 하면은 뭐야 집을 65%나 산다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째 이제 늘어나고 있다 해가지고 5월에 5천 건이 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5월 기준으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됐을 텐데 아마 뭐 4,686건 정도. 근데 이제 6월은 뭐 확실히 넘어가겠죠. 왜냐면 6월에 지금 기준으로 3,2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6월에 거래한 게 이제 7월 말에 집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6월 한 달 기준으로 지금 벌써 3,000건이면은 한 7월 말까지 우리가 집계를 하다 보면은 30일 안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5천 건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월에 안 넘어도 6월에는 확실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1년 전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천, 4천 정도 하던 게 이제 4천 정도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달라진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해서 지금 수도권이 112에서 115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100이 넘어가면은 집을 좀 사겠다는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국도 107이고요. 비수도권도 이제 102까지 이제 보합 정도로 온 거고 수도권은 확실히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요. 과거랑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집 사야겠다는 심리도 작년하고 비슷한 게 작년이면 이때죠. 2023년 한 5월 정도 되겠죠. 이때랑 지금이랑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1월 딱 1년 전으로 심리가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걸까를 굳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3월에 거래량이 갑자기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1, 2월까지만 해도 2,600건, 2,500건 정도 하다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지금 시장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작년 이맘때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나요? 그게 아니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다들 집 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기가 있었다가 반등한 게 아니고 원래 작년 5월부터 반등세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9월 27일자부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6에서 9억 원 사이에 대출해 주는 거를 급하게 막습니다. 이게 갑자기 거래량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막 오르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특례보금자리론을 폐지를 해요. 그게 9월 27일자부로 폐지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돈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겨울이기도 하고 하면서 거래량이 잠겼다가 다시 늘어난 게 아닌가. 한마디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전에 어떤 이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일반형이 2023년 9월 27일에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없어지면서 소비 심리 지수가 급감하거든요. 다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특례론을 폐지하고 한 5개월 정도 되게 좀 주춤했었는데 그거를 딱 제외하고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계속 3,000에서 5,000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그 상승 추세를 회복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계속 상승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또 내려갈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지금 앞으로는 상승으로 간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은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로는 2.9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뭐 알아보면은 이만큼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고 3점 초반 뭐 초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5를 기준으로 안팎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2, 3.7 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금리가 많이 내려가긴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고정, 그다음에 이제 변동 할 거 없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특히 이제 고정이 많이 내려오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한 4월, 5월, 6월 달 그때 집을 살려고 할 때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어가지고 DSR도 좀 무시해 가면서 대출을 좀 잘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되게 주춤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금리가 조금 좀 내려오면서 또 그런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만한데 이런 느낌. 거기다가 지금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세가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5억이었어요. 작년 이맘때가 5억이었는데 딱 지금 5억 4천으로 한 7%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꽤 많이 오른 겁니다. 1년에 5% 이상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이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수세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전세로 한 3억 주고 살다가 전세가 3억 5천, 4억으로 막 올라가는데 집값은 5억, 5억 5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전세 자금 대출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 집값이 또 올라가네? 그러면은 집을 살까 하면서 이게 전환이 되는 수요가 있는데 전세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차피 전세 대출을 받나 주담대를 받나 대출 받는 건 똑같은데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번 기회에 집 살까 하는 수요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2020년 8월이죠. 2020년 7월 31일인가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4년을 다 살고 2020년대 가격대의 전세 금액이 종료가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7월부터 하반기 내년까지 해가지고 꽤 많이들 나오신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전국적으로도 좀 많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동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또 매매가가 또 살짝 좀 눌렸었죠. 4년간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세도 좀 올라가는데 매수를 좀 할까라고 하면서 이동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세를 자극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이 수요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좀 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4년 동안 어쨌든 전세를 살았으니까 돈도 좀 모았겠죠. 거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 6채가 전고점 대비 80% 이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전고점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때 최고가에 하나 딱 찍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빼고 나면은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인 거를 제외하고는 그 최고점 전 거, 전고점의 전 거, 그 정도는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85에서 90% 정도 찍었다. 그러면은 거의 그 전고점 그 평균값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동네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안 된 곳들이 이제 요런 곳들인데 요런 곳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대비 조금 회복세가 좀 더뎠다 보니까 여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마포나 이런 데들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안 올라간 낮은 곳들도 있죠. 이런 곳들은 애매한 입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경기도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애 최초 주택 매입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어리거나 아니면 신혼이어서 애를 낳을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 수도권을 가서 많이 사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생애 최초가 취득세도 좀 깎아주지만 대출도 좀 많이 해줍니다. 대출 이자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소득 맞벌이를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왕 사는 거 어떻게 사야 되지? 그러면 애도 낳고 앞으로 나는 구축해서 낡은 집에서 살기 싫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출 잘 나오는 5에서 9억 사이에 신축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가가지고 생애 최초로 매수를 하더라.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중가라고 해야 될까요? 한 5에서 9억 사이들은 그렇게 이제 신생아 대출 받던지 생애 최초 받아가지고 막 집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가 주택들은 그러면 왜 올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외지인 매입 현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사요. 그러니까 외지인이라는 건 이제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서울 갈아타기가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 집을 사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서 건물을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야겠다. 그럼 이런 분들이 저렴한 걸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싼 걸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한 20억, 30억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초고가 주택 가격의 상승 원인 중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의 여파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초고가는 저렇게 올라가고
또 약간 중가들은 또 이렇게 또 신생아 대출 때문에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팔고 또 이동하는 분들이 또 옆으로 막 가는 거야. 12억대, 15억대, 막 20억대 이런 데로 막 옆으로 막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물론 이 아까 그 중하위 가격대 있죠. 서울에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 이런 곳들은 지금 그 생애 최초 매입을 하는 분들한테 약간 선택을 아직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축 사가지고 실거주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기도로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살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이게 실제 살려고 하면요.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대출이 뭐 이자가 좀 낮아지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예전에 우리가 뭐 엄청 저금리일 때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울 때 대비해서는 대출이 어쨌든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 수준의 대출은 DSR 때문에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하고 그래서 지금 원래 특례보금자리 때문에 집을 좀 많이들 샀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신생아가 남은 거잖아요.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 이게 애를 낳아야지만 또 받는 거라서 요거 그 애 낳는 사람들이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없다면은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대출 받기가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스 DSR을 뭐 2개월 연기를 한 거, 뭐 9월까지 미룬 거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집값을 자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 이 스트레스 DSR을 잘 알아보시면은 변동금리에는 강하게 적용을 하고 고정금리는 또 스트레스 DSR을 또 안 적용을 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이 금리가 바뀔 거라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대출을 해줘라라는 게 스트레스 DSR인데 고정금리는 금리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에는 스트레스 DSR을 반영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고정금리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 지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금리를 받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애매한 게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거를 고려하면은 이 고정금리가 어찌됐든 간에 5년 정도 고정을 해야 되고 또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을 할 텐데 그거 고려하면은 또 변동금리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둘 다 선택해도 애매하게 그렇게 참 은행에서 잘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생아 대출 받아가지고 수도권에 신축 사는 사람들하고 지방 부동산 팔아가지고 서울에 상급지를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집 팔렸네? 그럼 갈아타게 하는 수요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기사 있잖아요. 지금 집 한 채가 200억이다 해가지고 지금 나인원 한남이 최근에 뭐 120억에 팔렸네 했는데 아니다 200억이다 하면서 또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에 팔리고 있어요. 이게 뭐 100억 80억 하던 게 지금 한 3년 만에 200억이 되는 건데 저는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똘똘한 한 채 정책과 이 초고가 주택들의 공급이 부족한 게 같이 겹치면서 지금 말 그대로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은데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거죠. 특히 펜트하우스 같은 건 정말 부족해가지고 펜트하우스는 막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다주택자는 나쁜 거잖아요라는 그 정책 그 이념 가지고 시작된 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전세도 올라, 집도 부족해, 또 내가 가고 싶은 그 똘똘한 한 채들은 가격은 막 올라가. 그런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그냥 내가 잠깐 기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내 실생활에 되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푸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제를 풀면 그래도 조금 좀 상승세가 좀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상승세가 좀 잦아질 것 같기도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더 가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정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욕구들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 또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공급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빌라 규제 풀어야 되고 빌라 규제 풀려면 다주택자 규제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많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규제를 완화해도 사실 좀 늦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풀어도 좀 늦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단기적 충격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게 장고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악수를 딱 둬가지고 뭔가 정권 말기에 한번 뭐 폭발적인 또 상승이 오지 않을까. 이러면 또 고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잖아요. 공급은 문제가 없다고 정권 내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몰리게 되죠. 코너에 막 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3기 신도시 막 발표하고 그때 LH에서 막 먼저 땅 막 계약해가지고 뭐 수십억 차익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막 부랴부랴 막 발표하니까 거기다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것들도 막 도입하면서 어떻게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게 또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우선 문제 없다고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또 터지는 게 아닌가. 라는 또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빨리 여야가 뭐 합의를 하든 해서 부동산 규제들은 좀 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공급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시장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